국립서울대학교 대학원과 및 각 단과대학 종합 졸업식은 10월 15일 서울대학 광장에서 거행되었는데 직장에는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형, 그 밖에 4객으로 정황을 이룬 가운데 특히 이 대통령 각하와 이 부통령 각하, 이 국무총리, 무초 미국 대사 등 정부 강요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먼저 대학총장 최규동 씨의 졸업증서 수여가 있었는데 총 졸업생은 1,155명으로 차례로 졸업증서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일을 두고서 닦고 연구해온 그들의 공로를 오늘 그 벗들에게 학부형들에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날은 특히 우리 민족문화 발전에 공헌이 많음을 들어서 이 대통령 각하에게 명예 법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 부통령과 이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학위 수여를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대사 무초 씨도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명예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은 이 대통령 각하는 나는 기왕에도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일이 있으나 이제 이 자리에서 받는 학위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과 졸업생 제군을 격려하시는 고사에 이어서 식은 끝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합격자 가운데는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줄곧 같이 다니면서 선두 다툼을 하던 두 학생이 공동수석을 차지했습니다. 두 라이벌의 공동수석, 그들의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이남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모두 6년 동안 서로 주거니 받거니 1, 2등을 다투어온 송옥렬 군과 문유석 군은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의 기쁨을 나누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느슨해지기 쉬운 마음의 채찍을 가해서 대학 생활과 사회 생활을 힘껏 열어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창원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된 문군과 송군의 우정은 경복고등학교에까지 이어져 6년 동안 줄곧 1, 2등을 번갈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군은 송군을, 송군은 문군을 이겨야 한다는 강한 경쟁심이 생겼고 오늘의 영광이 있게 한 힘이 바로 그 채찍과 경쟁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게으르기 때문에요. 금방 현재에 만족하고 자만하기 쉬운데 옥렬이가 항상 너무나 열심히 하고 또 잘하기 때문에 저에게 큰 자극이 되고 또 옥렬이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놀아서 되겠나 하는 그런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이라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잘하는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결의도 생기고 공부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약해지기 쉬운 마음을 뭔가 잡아주는데 유서이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방학 중인데도 초조하게 교무실을 지키고 있던 교사들은 어울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끝장을 보던 두 사람이 결국 해내고 말았다면서 수석 제자들을 얼싸안고 축하했습니다. 상당히 침착하고 성실한 학생들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 학생이 선의의 경쟁을 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 걷던 교정이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걷는 오늘의 교정은 유난히 넓고 포근하게 느껴졌고 교정 한쪽 끝에 우뚝 버티고 선 노송이 늠름하고 당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네, 올해 전기대 입시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대학의 수석 합격자가 서울대 복수 합격한 뒤에 결국 서울대학교로 떠나고 있습니다. 수석 합격자가 떠나는 대학에서는 그냥 보내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 대학에서 수석 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 어렵다는 수석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대다수가 서울대학교에 복수 합격했고 서울대에 등록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게 수학이고 또 그중에서도 논리학 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합대학 가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각 대학의 수석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로 진로를 정한 학생은
확인된 것만도 5명, 연세대와 고려대에도 1명씩 있습니다.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등과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치른 대학에서 수석 합격자를 자기 대학에 유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석 합격자를 빼앗긴 대학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공학계에서 최고 위치를 다진 포항공대는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서울대 가든 저희 대학이 오든 그거는 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실력보다는 통상적인 학교별 순위가 우선시되는 현재의 풍토 속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학벌이라든가 출신이 어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아예 수석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는 대학도 올 들어 많이 생겨났습니다. 차라리 갈 사람 딴 데로 갈 사람 다 빠져나간 다음에 진짜 남아있을 애들 중에서 톱한 애가 누구냐가 밝히는 게 더 모양이 좋지 않냐 이거죠. 수석 합격자의 특정 대학 집중 현상은 대학 간 불균형을 선도해 이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 네, 특별히 소개해드릴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서울대 인문계 수석을 차지한 장승수 씨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6년이나 됐지만 공사장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까지 대학에 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서울대 입시에 도전해서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면 된다는 값진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인간 승리입니다. 대구 이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자신의 서울대 인문계 수석 합격의 소식을 전해들은 25살 장승수 군.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세월 생계 유지를 위한 막노동 일과 책과 실험하며 대학 입학의 꿈을 키워온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지난 90년 대구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장군. 호르머니와 남동생을 위해 신문 배달과 노동판을 오가면서도 서울법대 진학의 꿈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뚜렷했고 뭔가 자기 할 일은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아주 집념이 대단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중간 정도 실력의 평범한 학생이었던 장군. 이번 수능시험에서 183.7점을 얻어 서울대에만 3번째 도전 끝에 믿기 어려운 수석 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저같이 어렵게 큰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직까지 그런 사람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한 그런 세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지식은 짧지만은 짧은 데까지 내 지식 한계까지 옳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키워온 장군은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KBS 뉴스 이모진입니다. 네, 이번 서울대학교 대학 입시에서는 제주 대기고등학교 3학년 서준호 군이 전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방송전국 이태성 기자가 이 서군을 만나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을 차지한 대기고 3학년 서준호 군. 대입수능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73.3점으로 전국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지원한 서군은 수능 시험에서 영어와 수학 실력이 좋은 데다 특히 논술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군은 서울대 본고사에 대비해 학교에서 운영한 논술 지도 과정을 통해 논술고사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서군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독서를 해온 것이 오늘의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 매일매일 생활에 충실하려고 했고, 그리고 논술 준비하면서도 좀 독서를 폭넓게 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군은 서울대학 진학을 앞두고 대학 교양 과정은 물론 컴퓨터 공부까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존경하는 서군. 앞으로 순수 자연과학을 전공해 학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KBS 뉴스 이태성입니다. 네, 오늘 서울대학교가 정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수능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대거 낙방했습니다. 네, 이는 곧 수능 등급이 당락에 직결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손은혜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오늘 올해 정시 모집 합격자 1,600여 명을 발표했습니다. 수능 등급제를 시행하고 난 뒤 첫 번째 입시 결과입니다. 올해 서울대 전형에서 특이한 점은 모든 수능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지원자들이 대거 탈락한 것. 전 과목 1등급 지원자 28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9명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수능 점수가 1단계에만 반영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1단계에서는 수능만으로 선발했지만 2단계에서는 내신과 구술, 면접고사 점수만 반영했습니다. 수능 만점 지원자라도 2단계부터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던 겁니다. 서울대 측은 수능 점수와 학생의 실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혀 수능 시험의 변별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학생들은 1등급이지만은 충분히 1등급다운 1등급의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도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합격자의 지역별, 성별 분포가 지난해와 비슷한 점으로 미뤄 수능 점수의 영향력을 논술이나 구술 점수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오늘 48번째 만난 과학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 바탕에는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한 정책이 있었는데요. 한때 시들했던 이공계가 역설적이지만 최근에 청년 실험난을 타고 다시 뜨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서병립 기자입니다. 로봇의 구조를 살펴보는 홍규혁 씨. 지난해 입시에서 이름난 의대 2곳에도 합격했지만 결국 공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고 또 앞으로 공대에 대한 비전도 좋아 보여서 올해 서울대 공대 신입생 800명 가운데 115명이 동시 합격한 의대나 한의대를 포기하고 공대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다음에 또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장점, 학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어필을 했다고 이제. 인문사회계열 학부생들은 요즘 컴퓨터와 같은 이공계 과목을 공부하며 전공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문과계열 이공계 복수 전공자가 2012년 11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전공인 소비자 가족학이랑 융합시켜서 마케팅이나 영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공대 취업률은 인문계열에 비해 20% 이상 높습니다. 여기다가 의대와 한의대의 인기도 한풀 꺾이면서 공대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인재에게도 기회가 되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나. 10대 그룹 최고 경영자 120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이공계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이공계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명문대학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대학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선망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최근 다소 이례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커트라인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서울대에 수능에서 3등급대를 맞은 수험생이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였습니다. 정확히는 국어 과목 3등급으로 수능에서 통상 중위권으로 분류되는 성적인데 어떻게 최상위 대학 진입이 가능했을까요? 지난 5일 종로학원의 입시 커뮤니티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정시 전형에서 국어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 1차 합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어 성균관대 수학교육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등 상위권 대학에도 국어 3등급 학생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합격 추정 학생들에게는 국어 3등급 외에 수능 성적에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 1등급이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난도가 높게 출제된 수학 과목의 변별력이 국어 과목을 압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수능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4점, 수학 미적분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5점으로 격차가 11점이나 발생했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어제 6일로 끝난 상황. 학원가에서는 등록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부터 추가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국어 4, 5등급인 수학 고득점 학생들이 상위권대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위권 일반대학 대신 의치, 한약수 등 이른바 특수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국어 저점, 수학 고점 학생들의 소위 명문대 진입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연계는 수학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고 인문계에서도 국어보다 수학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있죠. 스카이를 붓고서도 이과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한
절반 가까운 인원 정도는 빠져나가는 이제 학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학과들은 대부분 전국에 좀 흩어져 있는 뭐 의대 쪽으로 동시 합격을 해서 빠져나가는 인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적게는 한 20%대에서 많게는 한 50%대 가까이 그러면은 빠져나가는 인원만큼 또 추가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 합격했던 학생들보다 더 낮은 점수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때 만약에 한 3등급대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한 4등급, 5등급대 학생들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지금 난이도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좀 삼아야겠죠. KBS 뉴스 신승민입니다.